여러분들 혹시 책 쓰기 하면 되게 막연함과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막상 쓰려고 하는데 괜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왜 우리가 이렇게 책 쓰기에 대해서 막연함과 두려움,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심리를 크게 4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서 오늘은 그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이라고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이미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책을 바라봤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특히나 책을 안 좋아했을 때는 책 딱딱하다, 두껍다, 그리고 분량이 많다, 뭔가 졸립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글을 쓴다. 어떨까요? 내가 이미 책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무거운 이미지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분량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묵직한 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저 같아도 정말 시작이 너무 어렵고 정말 엄두를 못 낼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책들을 쓰는 거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도 정말 존경하는 부분인데,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 영상에서 소량으로도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자책이나 소책자 이런 종류의 책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쓰는 책들은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소량으로 한번 제작도 해보고 출판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북쿠크나 혹은 북쿠크 비슷한 그 유페이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적은 분량이어도 출판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이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책은 쓰고 싶고 책은 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러는 거죠. 나는 어떤 책을 쓰지? 어떤 분야의 책을 쓰지? 이게 막연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더 막막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볼게요. 주제가 너무 막막하다면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쪼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명상법 이런 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명상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쪼개서 그 중에 어떤 명상법을 특정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쪼개거든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인스타그램 중에서도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 좋아요를 많이 받는 방법, 아니면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 콘텐츠 제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인스타그램 시작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서 시작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브랜딩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쪼갤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의 카테고리를 다뤄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를 한 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떼낸다, 카테고리를 쪼개서 세분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주 두꺼운 분량의 책의 일부의 목차만 다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의 책들을 조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다루고 싶고 다룰 수 있는 목차를 따와서 그 관련된 그 부분에 맞는 여러분들이 전자책이나 소책자를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아무래도 책 쓰기에 대한 마음이 무겁고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다다랐을 때 그런 사람들만 책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초보가 왕초보에게 가르친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학습지에 보면은 입문편, 실전편이라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누군가를 위해서 그 분야의 입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내공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내공 안에서 누군가 이 분야에 진입을 할 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뭔가 고급편, 실전편을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접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1, 2, 3를 다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난 그래도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아직 책 쓰기가 자신이 없다, 책은 쓰고 싶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요, 바로 자서전 에세이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서전 에세이를 쓰는 건데요. 아무래도 내가 정보를 주는 책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는 책이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자서전 에세이를 쓰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썼던 책이 바로 퇴사를 하고 1인 창업가의 길을 깨닫기까지 그 과정을 정리했던 전자책을 처음으로 출간을 했었는데요. 뭔가 내 전체적인 삶의 일대기보다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분량의 자기만의 자서전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엘리너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는데요. 사회적인 인권가로도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성이 뭔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편견과 비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소신 있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칭송받는 인물이 된 거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매일 하라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책쓰기라는 게 어렵고 굉장히 두렵고 막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는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